Они пренебрегают жизнями солдат. Они забыли слово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мы вернем ее. Кто готовил вооруженный мятеж, встал на путь шантажа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понесут неименуемое наказание. 예, 하루 쿠데타.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국제사회가 그 하루 쿠데타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물론 이게 정말로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었느냐, 아니면은 이른바 사설군 부대, 용병부대라고 하죠. 이 용병부대의 불만 표출 정도였느냐, 해석은 달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나눠서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의 엄구호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일으킨 바그너 그룹은 그 용병 집단을 얘기하죠. 거기 이제 수장 예부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요리사 출신, 푸틴의 요리사 출신이라고 이제 많이들 보도가 됐으니까. 많이 됐죠. 예.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틀 만에. 예, 그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Второй фактор. Мы шли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воего протеста, а не для свержения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예, 항의를 위한 것이었고 전복을 위한 건 아니었다. 예, 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반란에 실패했고 또 해외로 망명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좀 변명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 메시지 뒤에 이제 바그너 용병들한테 7월 1일까지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예. 사실 이번 반란을 촉발한 것이 국방부가 7월 1일까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전부 국방부에 계약을 해서 이제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부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고진의 영향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촉발된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용병들 보고 이제 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일종의 좀 패배의 사인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팩트를 따져볼 일인데 프리고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게라시모프 지금 이제 참모총장이면서 이제 지난 1월부터 우크라이나 주둔 사령관을 이제 겸하고 있는데 게라시모프가 이제 수감자들을 충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프리고진한테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 말로는 6월 18일까지 3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0,000명은 바흐무트 전쟁에서 죽었다. 그래서 8,000명만이 남았고 이번에 반란에 참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8,000명으로 반란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무모한 예. 행동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제 본인 얘기가 정부 전복보다는 항의. 좀 불만 표시다. 이제 그런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불만 표시가 맞는 얘기일 수는 있겠군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정황들이 맞는 거라면.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좀 팩트는 앞으로 전부 하나하나씩 다 따져볼 일이고 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프리고진이 행방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푸틴이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 네. 당장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또 BBC 보도를 보니까 그 용병들 사이에서도 지금 불만이 높아서 뭔가 용병들이 돌출 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건 다 예상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점치기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이 프리고진의 어떤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프리고진이 로스토프나 도누를 떠나는 거는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이제 예. 그 위에 행방이 묘연하죠. 이제 제가 프리고진에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엊그제 이제 검찰이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기가 벨라루스로 가게 된 합의가 지켜질 것인가, 그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제일 가까운 동맹이고 예. 두 지도자도 또 엄청 가까운 예, 관계이기 친하죠. 때문에 예. 과연 벨라루스에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벨라루스를 가더라도 곧 제3국으로 망명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제가 하나 보도에 주목을 했는데 예. 오늘 미국 국무부가 이제 프리고진의 인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리고진이 2016년 미국의 대선에 연루되는 바람에 미국에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 그게 이른바 트럼프 러시아 내통설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선거 때 예. 이제 관여했다는 거죠. 관여했다는 거죠. 예. 트럼프가 당선된 선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는 미국하고 범죄 인도 이제 협약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어쩌면 일각에서는 벨라루스로 가지 않고 미국이나 좀 유럽 서방 세계로 혹시 망명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이 아까 물론 그 프리고진이 이끌었던 그 용병단의 규모를 설명하시면서 언뜻 뭐 내비치긴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1.1 쿠데타는 말 그대로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용병 그룹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불만들, 그 불만들은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뭐 국방부와의 갈등 문제도 있고 뭐 월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군수품을 제대로 조달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이 용병 그룹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는 항의와 불만 표시 차원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제 촉발이 됐을 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로스토프 나 돈으로 남북 관구 사령부를 점령하러 들어갈 때는 예.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마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우 불만이나 여러 가지 또 국방부의 갈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좀 심하게 반응을 해서 좀 무모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부 국민들의 좀 호응이 있었고 또 SNS상에 상당히 이제 또 지지한다는 또 그룹들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200km까지 진격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여론도 이제 키릴 대주교나 여러 사회 문학의 인사들이 이제 국민 통합을 요청하고 또 용병들 돌아가라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제 포기하게 된 게다가 이제 루카셴코 중재에 의해서 자기 목숨은 구명이 되는 상황에서 예. 아마 포기하게 된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이긴 합니다만 여차하면은 중앙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긴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반란죄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거고 또 푸틴 대통령도 두 번의 연설에서 명확히 했거든요. 이거는 반란이고 등에다 칼을 꼽는 행동이다. 이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단순히 뭐 정부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한 행동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선이 너무 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모스크바 200km를 앞둔 지점까지도 그렇게 반란군이 왔는데 그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모스크바 시내는 매우 평화로웠다는 그런 역설적인 얘기도 있어서 참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좀. 예. 그 사실 이번에 모스크바 여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1991년도처럼 만약에 모스크바의 시민들이 좀 완전히 이번에 안 되겠다, 좀 일어서야 되겠다. 푸틴을 갈아치우자. 예, 그런 예. 분위기였다면 정말로 아마 8,000명 아니라 2,000명 공격에도 모스크바 정부가 어쩌면 상당히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그 모스크바 남부로 내려가는 M4 고속도로 상에 이제 러시아 국가방위군, 이제 푸틴의 직속군이죠. 예. 그 5만 명이 이미 이제 방어선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론이
이거는 좀 배신 행위고 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더더욱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여론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주저앉히게 더 이상, 했다. 더 이상 공격 못하게 아마 그렇게 주저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1일 쿠데타로 끝났는데 이것의 파장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에는 확실히 푸틴의 철권 통치에는 금이 갔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러시아가 뭐 당장 내년에 뭐 또 대선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데. 3월 17일.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파장을? 예, 이번에 이제 우선 단기적 파장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군 사기가 상당히 약화됐고 우크라이나 대반격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위험이 생겼다. 예.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조금 의심되는 것은 러시아 권력 엘리트,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엘리트 사이에 혹시 균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너서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이제 받을 정도로 어찌 보면 대응이 상당히 조금 소극적이고 미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본인 측근 실라비키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장이 생긴 거 아닐까? 예. 좀 이제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드러난 건데 이제 일부 국민들 동요가 있었거든요. 뭐 그게 정확하게 뭐 몇 대 몇이라고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는 할 거니까. 수 없는 예. 건데 어쨌거나 그 반란군을 환영하고 또 뭐 사진도 찍고 환영하는 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이제 메시지 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좀 그런 이제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부랴부랴 또 대국민 연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대선 말씀도 하셨는데 2020년 7월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해서 푸틴 대통령의 이제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까지 했던 대통령 임기를 전부 무효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과연 푸틴 정권은 앞으로 뭐 12년 더 안정적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포스트 푸틴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실라비키들 사이에 푸틴을 대체하면서 본인들의 통치 세력은 남기 위한 이제 새로운 권력 교체 시도가 과연 생길 거냐. 그 이너서클 안에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미스슈틴 총리나 이제 사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처럼 푸틴하고 가깝지만 민간인으로서 합리적인 이제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배출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너무 권위주의 정치니까 뭐 나발리를 포함해서 이제 민족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러시아 민주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중장기적으로 그런 여론의 어떤 갈등 또는 뭐 권력 사이의 어떤 투쟁, 권력 관계 변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나 가변성이 시작됐다. 이제 예. 그런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은 좀 듣고 싶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것도 물론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전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제한적인 변수가 될 것이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6월 초순에 대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기에 뭐 8개 마을을 뭐 좀 회복하고 조금 이제 성과가 있는 걸로 보였는데. 우크라이나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인정을 했듯이 좀 이제 대반격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이제 성과가 좀 미비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러시아 군의 취약성이 이제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 서방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기회 요인으로도 예.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제 시간은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고통과 압박을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시간은 러시아 편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반란으로 해서 지금 전선에 직접적인 변화나 효과가 있느냐. 뭐 오늘 아침 보도에는 뭐 일부 지역에서 조금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군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왜냐하면 바흐무트에서 바그너 그룹이 나왔지만 예. 이미 정규군으로 대치가 돼 있거든요. 예, 러시아 정규군.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전선에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우려해 볼 것은 푸틴 대통령의 이제 본인의 어떤 타격받은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라도 또는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번 전쟁을 상당히 더 확전으로 더 대규모 병력 또 대규모 무기로 또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쇼이구 국방장관이 좀 전선을 돌아보고 뭐 나름의 어떤 그 이제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예.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지금 요번 지금 속도가 느려진 가장 큰 이유는 공군력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16 지원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쇠퇴하는 국가니까 핵 공격이나 너무 그런 반응을 걱정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조금 서방에다가 했다 이거죠? 하고 예. 있죠. 게다가 이제 나토에서도 당장은 가입을 못 시키더라도 분명한 좀 가입 절차를 해달라는 거니까 이제 그 저는 F-16이 지원될 수 있느냐, 파일럿들을 빨리 교육시키고 좀 정말로 게임 체인저 무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또 전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제 전쟁을 좀 지속한다고 보고 우리가 좀 이제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